자,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 모습은 무엇인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이게 이제 제3차 산업으로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이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경제화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서비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경제에서 이 서비스 부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1차 산업 또는 2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대사에서는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1차 산업인 농업이나 2차 산업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많은 생산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에 대한 그 일반적인 과거의 편견이 있었는데요. 서비스는 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망국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과거의 그런 서비스 산업보다는, 과거에는 1차 산업, 농업이나 뭐 이런 그 1차 산업, 그 다음 2차 산업, 제조업, 이런 데에 이제 주로 많은 그쪽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그런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를 쇠퇴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경제 전문가들이나 또는 뭐 경제 관련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논리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 서비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의 그 배경을 보면 과연 그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겨났던 그 옛날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서비스라는 용어가 전 근대적인 그 인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용어에는 뭐 복종하는 하인이라든지 또는 뭐 봉사라는 공짜라든지 또는 뭐 군대 밀리터리 서비스, 군 복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뭐 이런 그 정치가, 군인, 공무원, 뭐 이런 직업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전 근대적인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제학자들도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과거의 그 경제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국부론을 주장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도 서비스는 국가 경제 발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편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라면, 프로덕티브 레이버라면
서비스 노동은 unproductive labor,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서비스 부분은 전혀 국가의 그 부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막는 그런 부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국부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그 일반적인 그 인식이 바로 보면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그 부수적인 것이 서비스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낮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노동이다. 그 다음에 고용 측면에서도 그 다른 산업의 희생의 대가로 성장한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런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의 그러면 본 모습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듯이 서비스는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서비스 산업이 오히려 더 1차, 2차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와 또 부가가치를 축적해주는 그런 산업이 되게 되었고요. 서비스 산업은 그 어떤 한 나라의 중심 산업으로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고요. 제조업은 이제 2차 산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유통시켜주고 또는 그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교통, 통신 또는 유통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주는 서비스,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 산업이죠. 각 경제 각 분야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의 그 개념은 무엇인가 봐요. 개념은 무엇인가. 서비스의 그 전통적인 그런 서비스의 정의는 뭐냐면 서비스 산업은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단순히 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하위 산업들을 열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 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1차,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서비스 산업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그 견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그 학자들의 정의를 이 표로 지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안마는 1960년에 학자인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제품 판매 수반하여 제공되는 행위나 편익, 만족이다. 이게 서비스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부수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레스멜은 시장에서 구매 판매되는 모든 무형적 제품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그런 제품이다. 이게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틀러와 암스트롱은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효익을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무형적이다. 형태가 없는 것이고 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유형제와 결부되는 경우도 있다. 형태가 있는 그런 재물과는 결부되어 있는 경우, 같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산업이 그다지 중요한 산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비스 산업이 왜 그 정의가 이렇게 어렵냐 하면은 서비스 산업의 다양성이나 또 이질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질성이라는 것은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밑에 하위 산업들이 서로 성격이 다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편을 보시면 금융업과 그 다음에 항공운송업은 굉장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또 많은 산업들이 있죠. 근데 이것 다양하고 서로 각각 이질적인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서비스 산업만이 다양하고 이질적인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산업들도 다양하기도 하고 또 이질적이기도 하고 이런 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서비스 산업의 하위 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적절히 규명을 해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 이런 1차 산업은 다른 경제활동을 위해서 자연자원으로부터 각종 그러니까 원재료를 얻는 그런 산업이죠. 채취하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은 그 1차 산업에서 얻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조업이 바로 2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의 이제 새로운 정의, 이제 오늘날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정의가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존의 학자들의 그 지적과 같이 서비스 산업의 그 다양성이나
이질성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정의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산업만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가히 산업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개념 규정에 대한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하고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분야로 서비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사람이나 제품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변환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업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여기 보시면 뭐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도 서비스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을 이거는 이제 수선하는, 정비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비스 산업이 되겠고, 또 뭐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금융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서비스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변화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생산인데요. 생산의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생산은 제조업의 행동 원리에 주로 관심이 많은 경영학의 생산 관리 분야에서 사용됐던 그런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은 투입 요소 또는 생산 요소를 바라는 바에, 즉 경제적 가치가 부과되는 산출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스템 시오리, 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의 과정이 투입,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루풋, 변환 과정이 있어요.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아웃풋, 산출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투입은 뭐냐면 주로 이제 이게 소비자 또는 제품 또는 정보 또는 원재료, 소비자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 요소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환 과정, 이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가공을 하고 제품을 가공을 하고 정보를 가공을 해서 최종 산출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정보가 이렇게 새롭게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행상의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게 이제 시스템 시오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체계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인풋, 투입이 있습니다. 투입에는 뭐 거기에 뭐 무슨 원재료, 뭐 기계 공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부품,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조립하고 원재료들 가지고 다 조립을 하는 과정이 변환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예쁜 이렇게 세단, 자동차가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오는 이런 과정이 바로 생산 과정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생산, 서비스 생산 과정도 마찬가지로 투입, 변환, 산출, 인풋, 트루풋, 아웃풋,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생산이 되어 나오는 일반 과정을 우리가 제조업 생산 과정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투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요소들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인풋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비스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고객. 특히 이제 고객의 그 욕구 또는 뭐 고객의 필요, 니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 고객들의 그 욕구나 니즈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은 여기서 이제 제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이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또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가치나 효용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제품에 대한 뭐 수리나 뭐 이동이나 세탁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가 서비스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그 정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시대, 프로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보의 홍보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가공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 이게 이제 전환 과정인데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그걸 이제 공장에서 이거를 만드는 제조, 생산 공정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서비스 기업에서도 그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나 제품이나 정보를 인풋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변환 활동을 해서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가공을 하는 변환 과정을 우리가 가공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을 어떻게 이제 그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뭐 고객이 뭐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공연을 나는 뭐 보러 가겠다. 여러 가지 이런 그 고객들이 people processing이죠. 고객 사람을 뭐 프로세싱 가공 또는 공정하는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공입니다.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프로세싱인데요. 제품 가공은 제조업에서는 그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데 그 제조업에서 만든 그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가치나 효용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를 더 이제 가미시키는 그런 그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품을 가공을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에게 맞게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뭐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물류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게 이제 제품 가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보 가공이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인데요. 정보 가공은 생산 공정에서 가공되지 않는 정보를 고객의 그 욕구에 맞게 가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억울한 그런 어떤 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의 욕구 또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로이어 변호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출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제 그 결과물이 되겠죠. 서비스 산출. 투입한 사람이나 제품, 정보가 그 서비스 기업에서 일정한 그 생산 공정이죠. 아까 말했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단계가 아웃풋, 즉 산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산출 단계에서의 사람은 뭐냐? 그 고객은 투입 단계와 동일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어떤 그 생산 공정을 거치면서 투입했을 때보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만족이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아웃풋은 뭐냐면 그 생산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이 고객들에게 쉽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동 또는 보관 여러 가지 그런 변환 과정을 거쳐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고객이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되는 그런 산출물로 서비스 산출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정보도 가공되지 않은 그런 정보가 이제는 그 공정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정보는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그 욕구에 맞게 가공된 그러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 산출 사람은 학교,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학사 뭐를 쓰는 그 졸업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고, 또 어디 몸이 아팠는데 수술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다든지 뭐 이런 변화된 형태가 산출이 되겠고요. 제품이 이제 가공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뭐 포장이라든지 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구매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거, 백화점이나 또는 뭐 식품 코너, 자동차 판매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비스 제품 산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정보 산출입니다.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어떤 자료, 로우 데이터죠. 자료나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들의 가공을 통해서 어떤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가공, 이제 어떤 그 법률가나 또는 어떤 뭐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 정보가 산출이 되고, 또 재무 회계 보고서라는,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을 잘 정리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그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재무 회계 보고서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정보의 산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서비스 생산의 실제는 뭐냐면, 서비스 생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생산 공정의 분류가 그 분석의 편의상 그리고 이해 편의상 구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서비스의 생산 공정은 하나 이상의 그 여러 가지 생산 공정들이 서로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숙박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이제 숙박 욕구를 위해서 호텔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숙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또는 뭐 식사라든지 또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은 한 번의 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끝나는데, 이 서비스 생산은 한 번의 그런 그 공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소요 시간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또 똑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